저는 올해 1대1 수업으로 서울. 이게 더 심플하죠. 횟수가 줄어들어요. 레이어를 구할 때마다 메탈을 덮어주고, 메탈을 덮을 때도 좋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마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렌치를 만들고 또랑 프렌치라는 게 프렌치가 이제 홀을 만들고요. 얘는 이제 호랑이라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국어라고 일본 말인데 국어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홀 여기를 이제 채워요. 이렇게 채워서 STI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옥사이드를 채우겠죠. 옥사이드 이렇게 채우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갈아내죠. 셀필라. 최종적으로 이제 트렌치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옥사이드만 이렇게 남아있겠죠. 근데 이게 갈아내게 되면 이쪽 부분이 이제 디싱을 먹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트렌치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반대로 그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가자 이렇게 실제로 약간 이렇게 디싱 먹듯이 이런 식으로 이게 분량이 아니고 실제 옛날에 버즈비프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가 코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이제 스테이크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그리면서는 이제 저런 식으로 돼 있고 듀얼 다마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홀을 다시 하나 만들고 여기를 다시 채워서 다시 한 번 더 채우고 여기를 이제 다시 여기를 이제 다시 CLP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다마시 공정을 하는 건 이제 듀얼 다마신이라고 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왜냐면 SiO2에다가 메탈을 직접적으로 보면 보통 어디 의견이 안 좋아서 잘 안 증착이 되니까 배려 메탈 발라주고 배려 메탈도 이제 약간 준 금속이죠. 그래서 이제 금속보다는 또 저항이 높아요. 어쨌든 준 금속 발라주고 메탈 덮어주고 CMP하고 그 다음 레이어 또 구현하고 즉 금속을 이제 배려 메탈 포함해서 총 4번 증착을 해야 돼요. 일단은 횟수가 되게 많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증착 공정 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번에 뚫고 한 번에 다시 한 번에 증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듀얼 다마신 보시면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그림이랑 좀 비교해서 보세요. 여기는 보면은 하나하나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금속을 채워넣고 이거를 다마신이라고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싱글 다마신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하나의 레이어별로 채워넣고 하나의 레이어별로 채워넣으니까 싱글 다마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듀얼 다마신은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공정이 되게 더 심플하죠. 횟수가 줄어들어요. 당연히 이거는 비용 절감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이걸 구현할 수 있나 보세요. 여러분들 이 3D 구현물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 지금 요거에 어떤 단면도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컨택이 있고 그 위에 배선이 접혀져 있죠. 그래서 배선이 지나가고 있죠. 요걸 어떻게 한 번에 구현해서 회로도를 만들까? 일단은 두껍게 옥사이드를 덮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뚫어요. 그 부분이 여기겠죠. 여기 깊이 뚫는다 이거죠. 깊이 뚫고 그 자리에다가 한 번 더 뚫어요. 3D로 보면은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3D 구현물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배선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컨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뚫은 상태에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메탈을 덮어요. 그러면 컨택이랑 배선이 메탈이 한 번에 차겠죠. 대신에 이제 깊은 곳을 채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은 벌써 공정이 몇 개나 줄었어요. 이거 신이 몇 개? 하나, 둘, 이 각성의 그림의 개수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여기는 지금 이게 이제 듀얼 다마신입니다. 다마신이라고 하죠. 듀얼 다마신. 이 친구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른쪽에 보시면 다마신은 삼각기법으로 트렌치 패턴에 물질을 정착한 후에 바깥 부분을 제거하여 트렌치의 내부를 채우는 방법이고요. 트렌치라는 게 아까 이런 부분은 다 트렌치라고 했고요. 그래서 도금을 하는 목적은 다마신 배선에 사용되는 프로세스로서 내선 금속인 구리를 도금액 중에서 처리하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도금의 종류는 아까 그 무전의 도금을 얘기했잖아요. 전의 도금이 있고 무전의 도금이 있고 일렉트로 플레이팅이 있고 일렉트로 리스 플레이팅이 있다. 다마신 프로세스에서는 비교적 두꺼운 막대를 도금하기 때문에 전의 도금을 이용한다. 구리 도금의 경우는 황산구리 등의 구리 도금액 안에 웨이퍼의 표면을 침적시키고 웨이퍼를 음극으로 도금액을 양극으로 하여 전류를 흘려서 웨이퍼의 구리막을 속출시킨다. 성장시킨다. 아까 보시면 여기서 이제 황산구리하고 왼쪽에 이제 황산구리고요. 손에 도움을 해보겠습니다. 황산구리 고연산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담그는 시간은 이전과 같이 약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쪽은 이제 폐 공정이 아니고 완전히 빠져나와 있고 10초 정도로 그러면 합니다. 이제 별도의 룸을 만들죠. 공조도 별도로 하고 BBIT에 있을 때는 이쪽에 폐 공정이 아니고 완전히 그 바깥쪽에 CMP하고 같이 이렇게 장비를 해놨는데 그렇다고 지적을 하진 않는데 별도의 공조를 했어요. 도금용액에 첨가하는 광택제 대용으로는 설탕, 시럽, 사카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용액의 약 1에서 5% 정도 첨가합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마이너스를 걸어주느냐 안 걸어주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로 해보줍니다. 이번에도 닦아보겠습니다. 벗겨지지 않고 구리 도금이 잘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웨스테이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웨스테이션에서 하고 있다. 여러 번 닦아내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금 내 구리에 광을 해보겠습니다. 황동 브러쉬를 사용하거나 철솜 또는 금속 광택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도금이 됩니다. 그래서 도금액 중에 금속 양이온이 웨이퍼에 도착하여 도금이 됩니다. 왼쪽에 음극 캐스드고요. 양극이 에노드고요. 둘 다 캐스드는 아니고요. 양극 에노드, 음극 캐스드고. 웨이퍼가 있고 베리어메탈층, 시드메탈층이 있고 도금액이 있고 금속 전극이 있어서 여기 웨이퍼 위에 구리액이 이제 아까 같이 이제 황산구리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황산구리가 여기에 이제 도금이 되게 되는 그런 형태죠. 다마신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도금액에서는 배선을 형성하기 위해 미세하고 높은 어스펙트 레시오의 트렌치나 비어홀, 비어가 아니고 비아예요. 비어홀 안에서 침이나 공기 만들지 않고 이들의 돌출구와 같은 높이의 평탄화 사이에 형태로 구리막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쟤는 우리가 그 레이어에 보시면 비아 레이어 있잖아요. VIA, 비아 1 보통 이제 비아 1 비아 2에 얘기하는데 이거 보통 파이널 메탈 전에 비아라고 하거든요. 메탈이 메탈 파이브가 여기 있어. 여기 이제 비아 1 이렇게 있고 보통 V5 이렇게 해서 비아 5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아 4이라고 비아는 4만 얘기하고 메탈 5 메탈 5 컨택이 되겠죠.
C가 되죠. B와 파이브 형태. 메탈 B와 B어가 잘못되고 C랑 동부. 아까 보이드를 말씀드렸고 스펙트레이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증착이 예를 들면 이렇게 증착이 다 됐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이드가 이렇게 있는 게 있고요. 심은 주로 보면 이제 만약에 이게 단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증착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증착이 안 되는. 그래서 이 홀 같은 게 쭉 이어져 있는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보이드는 보통 이제 중간에 이렇게 증착이 안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심은 두 개의 물질이 연결되는 경우에 생기는 연결 부위, 그죠? 쭉 길게 보통 늘어져 있는 걸 심이라고 하고요. 공극은 이제 중간에 홀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요. 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스펙트레이션은 크지 않거나 패턴이 크거나 하면은 이제 조금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ALD라든지 그런 방법을 쓰고. 그다음에 도금 장치로서는 웨이퍼 전면을 아래로 향하게 도금컵에 위치시키고 도금컵의 아래 부분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도금액을 웨이퍼의 전면에서 직접 도금하는 분사식 도금 장치를 사용합니다. 분사식 도금액을 공급하고 배액이 있고 컵이 있고 양들 메시형들도 있고 웨이퍼 표면이 있고 웨이퍼 표면만 도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죠. 도금 속도는 도금액의 종류, 통전 전류, 도금액 온도로 결정이 되며 도금막 두께는 도금 처리 시간으로 제어가 됩니다. 주로 로드, 언로더, 도금 처리, 세정, 건조. 보통 이제 웨스테이션하고 같이, 웨싱크하고 같이 도금액 공급 온도 제어, 도금액 관리 시스템, 배액 처리가 됩니다. 도금액 관리, 공급 관리 시스템, 배액 처리 시스템, 세정, 건조, 도금 처리, 로드 로드 처리. 도금이야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주로 이제 EM 특성이라고 해서 일렉트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알루미늄을 나중에 그 쌤이나 이런 데 넣어서 보시면 알루미늄 배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알루미늄 배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메탈이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실제로는 여기가 그레인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레인으로 돼 있어요. 여기 그레인으로 돼 있어서 얘가 이제 EM 특성이 안 좋아지는 게 이 그레인 입자들이 떨어져 있거나 하면 이제 EM 특성이 안 좋아지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시면 불이 구리 배선이 시험되고 있는 이유는 구리의 전기 저항이 낮은 것과 구리의 일렉트론 바이오레이션 배선이 크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서 EM 특성이 안 좋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온도가 순수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600도씨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600도씨가 넘어가는 공정이 있잖아요. 우리 그 퍼니스 같은 경우에는 1100도씨가 올라가잖아요. 1100도씨까지 올라가는데 그 메탈 배선을 한 다음에 퍼니스에 넣는 공정은 없죠. 메탈 공정이 진행이 된 다음부터는 퍼니스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저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높일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대신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도 이상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리를 쓰는 거고, 그래서 구리 도금막의 조건은 다른 것 같다. 그레인 사이즈가 균일하죠. 알루미늄 같이 그레인이 이렇게 크면 안 돼요. 불순물의 혼입이 없고, 막질의 내부의 공급, 아까 보이드를 말하는 거죠. 발생하지 않을 그런 미세온이나 트렌치 내부의 공급을 발생시키지 않고 치울 것. 이게 이제 계필에 대한 문제고, 표면이 평탄할 것.
그다음에 배선 패턴의 조밀에 의해서 도금막의 편차가 적을 것.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건 옛날 얘기인데 우리 도금의 가제로서는 시드 금속막의 방막파나 시드층을 사용하지 않고 배경막으로 직접 도금하는 것을 시드 금속막의 방막파에 대해서는 전해 도금의 경우 웨이퍼에 부착시킨 시드층이 웨이퍼 전면에 걸쳐 도전 지문 역할을 한다. 이런 시드층을 방막화하여 하면 저항이 높아지고 웨이퍼에 접촉한 단자 부분과 떨어져 있는 부분에 도금막 두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방막화를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됩니다. 도금에는 전해 도금 외에 무전해 도금이 있다. 금속 수용액 안에 금속 이온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시한 반응 또는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금속이 도금되는 방법이다. 도금 속도가 늘기 때문에 두꺼운 막성반은 적합하지 않다. 그다음에 구리는 실리콘 안에 확산하기 쉬운 금속으로 실리콘 안으로 확산하면 회로에 손상이 원인이 된다. 제조 라인에서는 도금 장치나 구리를 도금한 웨이퍼의 취급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구리의 CIP 공정과 함께 다른 공정과 분리해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거고요. 그래서 그 폐압 공정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구리 여기가 이제 구리가 처리가 되어 있으면 여기를 항상 옥사이드나 나이트라이드 덮고 쇠로 들어오고 처리가 끝나면 이제 다시 우리 도금할 때만 들어오고 그 나머지 공정에서는 다 덮어서 진행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게 이제 메탈 오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구리 자체가 도금 공정이기 때문에 도금 공정이 그 청정실에는 안 맞아요. 맨 처음에 보면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의 충돌로 발생하는 원자의 이동, 원자의 이동에 의해서 단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M 특성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그런 이슈고요. 다마신이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는 미세와 더불어 고성 농도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속 배선에 발생한 저항을 낮춘 것이 문제다. 알루미늄 이용한 금속 배선은 저항이 있고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성이 작기 때문에 트럼 물질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리는 금속 배선의 패터닝에 사용되는 건식 식각으로 패터닝 불가능한 점이 구리와 반응하여 기체 상태를 문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식 식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엣치할 때 보시면 엣치는 C3FAC라든지 아니면 CF4를 쓰잖아요. 얘가 이제 뭐 SiO2 같은 경우에 얘하고 반응을 하니까 뭐 O2를 떼어낸다든지 Si를 떼어낸다든지 해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되는데 이 카파 얘는 이렇게 반응이 안 된다는 거죠. 엣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엣치가 안 되니까 쟤를 패턴을 만들고 이제 보고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가 상감법이라는 게 있는데 도자기를 완전히 견조시키기에 앞서 무늬를 음각하여 색임판을 찍고 그 자국에 벡터 또는 촉토를 배워 일단 촌벌구이를 한 다음에 총자유를 발라서 부음으로써 무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얘가 다마신 공정. 아까 이제 듀얼 다마신 얘기를 했었고 다마신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이 다마신 기법이고 패턴을 만들고 이제 트렌치를 만들고 여기 이제 유압을 채우고 긁어내면 이제 끝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거는 아까 보면 뭐 듀얼 다마신 같은 개념이겠죠. 이거 채우고 다시 CF 한 다음에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렇게 예쁜 도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듀얼 다마신 공정 아까 그 친구 설명하는 게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비형을 만들고 라인을 만들고 여기를 전체를 다 한꺼번에 중간에 시대를 만들고 파이널 메탈 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채우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한 번씩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공정이 132페이지 사진 공정이 나옵니다. 사진 공정은 Welcome to the digital learning platform of Center for MEMS and Nanophotonics. 여기 MEMS라고 해서 여기 MEMS라고 돼 있는데 MEMS라고 해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아주 조그맣게 메케니컬 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웹인데 우리 반도체보다는 너희들이 좀 떨어져 있는 데고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IIT Madras. 우리 그 프로브 카드 같은 거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프로브 카드 솔브레인이나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이런 데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 데에 이런 장비가 있어요. This video platform is meant to 우리 학교에도 educate, 있고 train, and 우리 develop 노광기는 know-how and the Indian Nano-Electronics Users Program, sponsored by NEETI, Government of India. In this video, we will learn about photolithography, which is a process to transfer a geometric pattern from a 포토리스토그래피를 to a 설명하려고 photomask.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형 마스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트크리아라고 하고요. 패턴이 실제 그려져 있는 회로가 그려져 있는 2차원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원 도면 설계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On the substrate with the help of photons or light. Let us first learn about the photoresist and photomask. The photoresist is a photosensitive chemical which after the exposure becomes softer or harder. 이게 이제 빛을 이용한 노광이고요. 여기 이제 포토레스트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S1813 트레이드 마크도 있고 뭐 여기 트레이드 마크 돼 있어서 PR 이름도 있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포지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양성 PR이고 포토레스트라고 해서 감광액이에요. 감광액. Which after the exposure becomes softer or harder depending on the resist. After the subsequent 여기 디벨 용액이고요. development 왼쪽에 이제 process, DI it 용액이고 becomes soluble or insoluble in the developer solution. In this way, we obtain desired patterns transferred onto the substrate. Here we have S1813 photoresist, which is a positive resist, which means that when we expose this positive 이게 이제 photoresist 포지티브 PR이고요. through a photomask, 녹화하면 이제 the 녹화한 부분이 parts of the 날아가는 거예요. light become softer and soluble in photoresist developer solution, that is MF319. Negative photoresist behaves in the opposite manner. Now, 여기 let us 이제 see the 포토마스크, photomask. 얘가 레트클이고요. A photomask 요 is a 패턴을 이제 big glass 녹화할 거예요. plate with transparent features written on it. Photomasks are made by a fabrication process where a computer-aided design is transferred to a thin layer of 그래서 chromium 지금 이게 캐드 on the glass 디자인을 해서 만들고 fused to the 2차원으로 glass 만들어요. substrate. So now we are going to transfer these patterns, shown on the mask plate, onto this silicon. 보통 여기 하나하나 침으로 만드는데 테스트 패턴이에요. There are three basic process steps to transfer a pattern from a mask to a wafer. That is, spin coating of photoresist, exposure and development. Let us start with the spin coating procedure. Spin coating is the procedure for making very thin films of 여기까지가 photoresist. 이제 전체적인 onto the 얘기를 했고 substrate. 이제 PR 코팅부터 시작하는데 Spin coating procedure. 스펙 코팅인데 The wafer is initially 거예요. cleaned and heated to remove any moisture from its surface. Dehydration bake at 120 to 140 degrees centigrade is generally required for the adequate adhesion of photoresist. The photoresist is then spun on the surface while the wafer is kept rotating at high speed
generally 3,000 to 5,000 RPM, depending on the recipe being used, and this spin speed determines the PR film thickness. Wafer with photoresist layer is then heated to drive off solvents and to solidify the film. Pre-bake or soft bake typically at 80 degrees centigrade to 100 degrees centigrade. It ensures that the substrate does not stick on the photomask plate during exposure. This is our wafer after spin coating. Ideally, we should not expose the wafer with light before the actual exposure. The substrate is now ready for the exposure. Let us go to the exposure machine. This machine is Carlsous MA6 독일의 소스라는 장비 mask aligner. 마스컬라의 말하는 노광이에요. Exposure process. Starting the machine. Change mask button. Take out the mask, place the mask 여기 이제 over 마스크 and 말하는 keep 게 clean 레티클이고 facing up 레티클 the 집어넣고 sample. Press. Put the beaker 요거만 approximately 하면 aligned 이제 with the sample. 노화까지 되고 Now come splish twirl the press light or its reflection. The exposure process 엑스포저가 이제 will be over 노광 in just some 여기에서 seconds. 광이 UV광이 That is 나오잖아요. 18 seconds. The substrate. We will 그다음에 디벨롭을 하는 거죠. 디벨롭을 take out to 가지고 30 seconds. Inspect use now in your display. 패턴이 여기 보시면 패턴이 Whether 채널로 the 만들어요. development is proper. 그래서 보면 Now, 여기는 transfer. 이제 레트클에 있는 패턴이고 이게 이제 웨이퍼에 전사가 되는데 얘는 1대1에서 이렇게 되는데 1대1이 아닌 경우는 이 전체가 여기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게 조금 어렵게 설명해 드립니다. 유라 판매 배우들은 책을 먼저 보고 그래서 이제 사진 공정 132페이지 하고 있고요. 포토레이스트 아까 봤는데 포토레이스트의 조건은 패턴 형성을 위한 포토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웨이퍼의 균일한 막 두께의 포토레이스트 방막을 형성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그 PR 있잖아요. 그 PR을 웨이퍼 위에 코팅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포토레이스트는 웨이퍼 위에 패턴을 형성하고 시각이나 니온 주입 시 마스크로서 사용하는 강강성 수지망을 말한다. 마스크라는 말이 여기에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막 헷갈리니까 아까 그 포토 마스크를 레티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냥 마스크, 진짜 마스크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온 주입할 때 여기 PR을 이렇게 놓고 여기를 뭐 M 플러스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 안쪽을 M 플러스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포스포러스를 아이언 임플란트 이렇게 할 때 얘가 마스크가 된다는 역할이에요. 마스크가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마스크는 포토 마스크를 그냥 레티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네이버에 찾아보면 뭐 안 나와요. 레티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프로세스가 좀 정확하지가 않았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포토를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베이크를 해요. 베이크를 하는데 얘가 이제 150도로 하고요. HLS라고 해서 얘가 접착제예요. 접착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웨이퍼하고 이제 요 PR하고를 잘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쿨링한 다음에 코팅을 해요. 얘가 이제 포토레시스트가 그 다음에 베이크하고 쿨링하고 그 다음에 노광을 하고 사실 노광이란 말은 일본에서는 로꼬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빛을 비춘다
조사라는 말은 이제 빗줄조에다가 소울사인데 얘는 이것도 일본 말이고 그냥 노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광이라는 말하고 조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임플란트 할 때도 조사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얘는 다 일본 말이에요. 익스포저를 하고 메이크하고 쿨링한 다음에 디벨롭을 하고 다시 메이크 쿨한 다음에 아까 같이 이렇게 임플란트 공정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공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헷갈릴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포토레스트 장치는 다 매엽식이고요. 회전 도파는 스핀코터를 사용합니다. 스핀코터는 수평한 웨이파 스테이지에 웨이파를 한 장씩 올려놓고 웨이파의 중앙에 일정량의 액체 상태의 포토레스트를 노즐로부터 떨어뜨린다. 웨이파를 분당 수천 RPM 속도로 회전시키고 떨어뜨린 포토레스트를 웨이파의 중앙으로부터 주변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균일한 포토레스트 막을 만듭니다. 근데 PR이 거의 90%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캐치컵이라는 게 필요하죠. 포토레스트 재료의 사용률이 좋지 않다. 여러 개의 노즐로부터 웨이퍼 면을 따라 도포하는 방법이나 노즐로 스캔하면서 도포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웨이퍼를 회전을 시킬 수 있으니까 LCD 같은 경우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는 회전을 시켰다고 하고요. 4세대가 넘으면 여기 LCD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본 거죠. 얘를 이제 코팅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이제 에지 나이프라고 해가지고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생기는 게 있는데 여기 구멍이 있고 여기다 이제 PR을 놓게 되면 여기 PR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기를 PR로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PR을 복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얘는 저거보다 더 많이 PR을 써서 얘는 사실은 PR 사용량이 훨씬 더 많고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개의 노즐로부터 웨이퍼면을 따라 도포하는 방법, 노즐로 스캔하는 방법, 저 방법인데 저 방법은 오히려 더 PR을 더 많이 쓰고요. 이게 오히려 더 일단 웨이파를 이제 시저로다 한 장 가져오고요. 이규저스트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HMDS 코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웨이파를 집어넣고 이제 여기 HMDS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안 뿌리고요. 그 버블 형태로 뿌려요. 이렇게 많이 안 뿌려요. 되게 비슷한데. 이 정도 뿌리면 뒤통수가 줄 것 같은데. 좀 비슷한 정도. HMDS를 한 거야. 여기가 이제 수평 회전한 다음에 하면 이제 HMDS가 골고루 웨이파에 붙겠죠. 네, 골고루 웨이파가 붙으면 얘를 갖다가 베이크를 하는데 여기가 제가 잘못 설명을 해주셔서
다음 공명의 코팅 영역이 잘 묻게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포토레스트고요. 너무 많이. 보통 1cc에서 1cc에서 3cc 정도밖에 안 뿌리는데 엄청 많이 뿌렸죠. 그래서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코팅을 하는 거가 이제 요 과정 지금 하고 있고, 코팅을 하고 회전을 시켜서 아까 90% 이상이 이제 여기에 칙벽에 붙게 되는데 얘를 이제 캐치컵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회전을 시작하면 그 PR이 여기 캐치컵에 다 붙죠. 여기는 이제 보통 2,500에서 4,000rpm으로 해서 이제 두께를 조정하는 거죠. 그 2,500rpm이나 2,500rpm에서 이제 두께가 세팅이 돼 있어서 CP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80p다 그러면 내가 샌드코하우스잖아요. 샌드코하우스. 그래서 이제 80p다 그러면 보통 이제 8,000옴스트롬을 얘기하는데 두께에 따라서 뭐 8,000옴스트롬이 대략 뭐 예를 들면은 6,500rpm이 8,000옴스트롬이다 이런 식의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맞춰서 PR두께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이에너지는 뭐 얘가 두께가 뭐 15,000에서 2만, 그러면 뭐 하이 커런트는 10,000, 미디엄 커런트는 8,000 이런 이유가 그 PR 두께가 아까 커런트가 이제 깊게 들어가냐 얇게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코팅이 끝나면 요 과정부터 오후에 할 거고요. 그 1시 10분에 뵙는 걸로 하고, 도시락은 여기 제가 문 열어줄 테니까 도시락을 들고 따라오시면